오늘 오전 워싱턴주에서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행인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대신 임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이 쿠팡에 대한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워싱턴주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워싱턴주 키 페닌슐라 지역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한 주택으로 들어가려던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2세 남성 용의자는 한 주택 앞 길거리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주민 신고를 받고 용의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세 속보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대신 임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10%인데 15%로 인상하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미국이 상호관세 대신 전 세계에 부과하는 임시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일단 10% 세율이 적용되고 조만간 수정 절차를 거쳐서 15%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나라는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에 엄포를 놨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 등이 무역 합의 승인과 협상 일정을 연기하는 등 동요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반발은 미국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발효된 임시관세가 150일 후인 7월 말 만료되면 연장에 절대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물류기업 페덱스는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상호관세 납부액 전액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법 판결 전 이미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관세 환급 소송을 내둔 상태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They sell first, ask questions later. What are they buying? They're back to buying gold. They're back to buying treasury bonds, safe haven. 트럼프 지지율은 오늘 CNN 여론조사에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나는 등 최근 7개 조사 모두 30%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여론조사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 get a fake poll. I get them today. I saw one today that I'm at 40%. 40%. I'm not at 40%. I'm at much higher tha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오전 의회에서 국정연설에 나서는데 관세 정책을 놓고 야당과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하원이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조사를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하원의 법사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오고 경찰 수사도 받은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이번엔 미국 하원에 출석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하는 비공개 증언 조사에 참석한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조사는 보좌진과 변호사 중심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7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So what did the committee ask? What did you say today? Do you really think that Korea has discriminated?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무역법 301조 차원에서 조사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청원했습니다. 외국의 차별적 행동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이번 의회의 쿠팡 조사도 미국 측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정부와 주고받은 통신 기록도 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쿠팡 INC 측은 미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I have been denied seeing the documents that will be used in this session, even though they're Korean and I don't speak Korean. 아니 Now 저기 my understanding is 중단하시고요. denying my use of my interpreter. 중단. 그러면서도 건설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10만 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취소 대상에는 학생 비자 약 8천 건과 전문직 비자 2,500건이 포함됐으며 체류 기간 초과와 음주운전, 폭행 등 법 위반 사례가 주요 취소 사유였습니다. 국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협 요소가 있을 경우 비자를 신속히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평균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지급된 평균 환급액은 2,47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달러, 약 14.2%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환급액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 이른바 BBB 시행으로 세금 공제 혜택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총 환급액은 약 32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3% 늘었지만 전체 세금 보고 건수는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뇨병과 체중 감량 치료제 오젬픽과 위고비의 가격이 최대 50% 인하됩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내년부터 두 약물의 미국 권장 소비자가를 월 675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메디케어 약가 인하 정책과도 연동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보험 가입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NBC 투데이쇼 진행자 사바나 거스리가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최대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84세 낸시 거스리는 지난 2월 1일 애리조나주 투손 자택에서 사라졌으며 당국은 무장 괴한이 접근한 정황을 파악하고 납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됐지만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nd every hour and minute and second and every long night has been agony since then of worrying about her and fearing for her and aching for her and most of all just missing her, just missing her. 거스리의 가족은 전미 실종 및 아동 착취 보호센터에도 5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불법 레이싱 난동 사건 중 경찰차 2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새벽 수십 명이 교차로를 점거한 채 불법 주행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군중이 차량을 둘러싸고 뒷유리와 앞유리를 파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일부 용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면서 신원 확인을 위한 시민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경찰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크리스찬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4시쯤 160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관 한 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다음 날 용의자에 대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진행되던 중 또 한 번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관 한 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The suspect, once deputies were close to him, immediately opened fire on the deputies, and 3 deputies were shot during that time. 용의자는 30살 가브리엘 라미레즈로 확인됐으며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다치고 주민 70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6시쯤 모리스빌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했으며 불은 약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몇 년간 본 화재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미국 내에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대회 미국 내 평균 시청자 수는 2,35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4년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보다도 2배 가까운 96% 늘었습니다. NBC 측은 선수 밀착 취재와 1인칭 드론 영상 등 새로운 중계 기술을 도입해 현장감을 강화한 점이 시청자 몰입도를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JTBC 단독 중계로 62년 만에 지상파 중계 없이 대회가 치러지면서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SBS 단독 중계 당시 개막식 시청률 11.3%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지상파 3사 합계 18%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네, 2028년 LA 하계올림픽 티켓 추첨 신청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8년 올림픽 첫 번째 티켓 추첨 등록자가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마감일인 3월 18일까지 약 3주 남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등록이 시작된 이후 하루 평균 약 10만 명이 신청했으며 개시 첫 24시간 동안에는 150만 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티켓 배정은 선착순 판매 방식이 아닌 추첨제로 진행되며 등록자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 사이 이메일을 통해 구매 가능 시간대를 통보받게 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이 1% 올랐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0.7%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소재, 산업재가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도체 회사인 AMD의 급등 속에 AI로 인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진정되며 증시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 클로드가 기존 소프트웨어와 연동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AI가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협하기보다는 보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이에 전일 급락했던 소프트웨어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공개한 2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아진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지수는 전월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91.2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예정된 트럼프 국정연설에서 무역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테슬라가 경쟁사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 확장 소식에도 자사의 자율주행 네트워크 경쟁력이 부각되며 2% 올랐습니다. 또 AMD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AMD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8% 급등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26일 장 마감 이후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AI 관련 우려를 잠재울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내일 워싱턴주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법안 통과를 지지하기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파트너십을 2037년까지 연장하고 장기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전시 후원과 아트앤테크놀로지 랩 지원을 통해 총 8회의 전시와 45개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후원해왔습니다. 양측은 오는 2028년부터 경연제로 새로운 전시 시리즈 현대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와 월드옥타 뉴욕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자산세무 무료 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1시 더블트리 힐튼 포트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부동산과 예금, 상속, 증여 문제와 미국 세금 보고 의무를 한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사들이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한국 자산을 보유했거나 상속과 증여, 자산 매각을 준비 중인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 3월 취업 이민 문호가 대폭 진전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3월 영주권 문호에서 대부분의 취업 이민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취업 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24년 4월 1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6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3순위 승련직도 기존 2023년 6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4개월 진전했고 비승련직도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1월 15일로 3개월 2주 진전했습니다. 오는 3월 1일 실버스프링 레저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메릴랜드 총한인회가 주관하고 버지니아 한인회와 메릴랜드 한인회,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오후 3시 기념식에 앞서 식전 공연이 있고 기념식 후에는 특별 순서와 함께 만찬과 교류 시간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법안 통과를 지지하기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워싱턴주 청산의 상원규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리셉션은 워싱턴주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제정하도록 입법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시애틀 총영사관과 신드류 하원의원, 제프 윌슨 상원의원이 공동 주최합니다. 시애틀주 총영사관은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4년을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도 우크라이나에서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중재로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을 틈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이 탄압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4년을 꽉 채운 오늘,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두 손을 모았고 차량 운전자들은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Які нема продовження роду, особисто як мого сина, і він в мене єдиний син. 그러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젯밤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물류와 항만 인프라 시설을 공습해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은 제자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ussians or partners in dialogue with Russians want just to withdraw our army from our fortifications. I mean this we can't. 하지만 요충지인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내놓으라는 러시아는 쉽게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습니다. Россия сражается за свое будуще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за правду и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직접 키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4차 종전 협상이 열리지만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지난주 서해상에서 비행 훈련을 하던 도중 중국군 전투기가 출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당시 상황을 한국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복원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서해상에서 단독 훈련을 하다가 중국군 전투기와 대치하게 되자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해당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그날 오후 진영승 합참의장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서 당시 훈련의 취지와 상황 등을 직접 전해 듣게 됐는데 그때 브런슨 사령관이 진 합참의장에게 9.19 남북 군사합의 보고는 한국군 스스로 대비태세를 제약하는 것이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9.19 합의 보고는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한국군의 정찰, 감시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브런슨 사령관도 같은 맥락으로 말한 셈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SBS에 브런슨 사령관의 말과 생각이 미 행정부와 같은 건 아니라며 개인 의견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견이 꼭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9.19 문제를 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비행 금지 구역 관련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아 계속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9.19 합의를 복원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대북 대비 태세 등의 무게를 두는 주한미군 사이에 추가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일 갈등이 재점화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 개발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일본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 일본 기업과 기관은 총 40곳입니다. 미쓰비시 조선 등 미쓰비시의 항공, 엔진, 기계 분야 주요 계열사, 스바루, 후지 에어로스페이스, 스미토모 중공업 등입니다. 일본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과 우주 관련 기관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과 기관에는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중국은 일본의 군비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걸 명확히 하면서 제재 대상은 더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中方依法依规采取措施，目的是制止日本再军事化和拥核企图。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등 한일령을 시작으로 지난달 초 800여 개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시동을 걸자 실질적인 수출 통제에 본격 나선 겁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我が国政府から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措置の撤回を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국내 정치 기반을 다진 다카이치 총리는 물러설 이유가 없고 타이완 문제에서는 양보가 없는 중국이어서 중일 갈등을 풀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면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농지로 드러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 해도 농지 가격 등이 비싸서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인 경자 유전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예.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써져 있죠.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농지를 찾아낸 뒤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또 세제, 규제, 금융 등으로 부동산의 투기 투자용 보유는 하나마나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앞서 어제 아침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SNS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9천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세대가 31억 4천만 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한 달여 만에 같은 면적의 호가가 27억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대출 규제도 예고하자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나오는 건데 매수자들은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매물보다는 한 1.5배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3월 한 중순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그때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분이 많으세요. 실제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큰 폭으로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걸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상승 기대가 높긴 하지만 장기 평균인 107과 비슷한 수준까지 급락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이들 담보주택의 유형과 소재지 등을 따져보고 대출 감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출이나 세금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라 매물 가격 조정으로 가격이 좀 내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봐야죠.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분할 상환 등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한국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서 시작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갈했습니다. 자산 배분의 비효율, 불평등, 양극화, 불로소득을 가져온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이번엔 해결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